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진동 끝에 공식 출범한 포스코홀딩스의 위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포항시와 포스코 측이 포항 이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최근 포항시 의회에서도 법적 효력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공식 출범한 포스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 철강 성공 신화를 넘어 명실상부한 100년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출범 직전 포항 이전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합의 내용이 포항 이전이 아닌 포항 이전 추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명시한 이사회와 주주 설득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으로의 이전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면피성 합의가 아닌가, 또 졸속적으로 내용에 대한 구체성이나 책임성이 없는 합의인 것 같아서 합의서에 구속력이 없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스코 측이 받는 불이익도 없습니다. 지난 24일 포항시 의회에서 김성조 의원은 왜 최정우 회장이 직접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는지, 과연 법적 효력은 있는지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주소지만 옮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주사의 주소뿐만 아니라 인력과 조직도 함께 내려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래기술연구원도 경기도 쪽에 땅을 100만 평 가까이 먼저 구하는 협의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큰 우려를 생각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포항시는 합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노력 중이며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포항 시민들과 이룬 합의가 비판 여론을 잠시 피하기 위한 꼼수는 아닌지 앞으로 포스코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주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염자 1명이 추가로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밑으로 떨어지면서 유행이 꺾인 게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동네 병원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방침을 바꿉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 17,000명, 경북은 13,000명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주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는 지난주 유행 여부를 판단하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5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됩니다. 지난주 전국 평균이 1.01이었는데 대구는 이보다 낮았습니다. 떨어졌어요. 1.3에서. 아무래도 예방접종 면역 인구가 증가하고 감염자도 증가했지만 면역 인구가 증가하면서 서서히 좀 감소세로 되는 게 아닌가. 문제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스텔스 오미크론 BA2입니다.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 BA2 검출률은 53.7%로 우세종화됐습니다. 국외에서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 BA2가 확산하며 다시 감염이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평소와 같은 의료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오늘부터는 동네 병원에서도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끔 방침을 바꿨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3월 30일부터, 또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신평원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평원에서는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더 완화할지 이번 주에 조정 방안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울진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가운데 북면 신화리와 소곡리 주민 등 27가구 44명이 어제 임시조립주택에 우선 입주했습니다. 울진군은 임시조립주택 198동 중 29동을 설치했고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도 85% 정도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진 농공단지 부지에 12동 건설이 확정돼 조립주택이 들어서기 위한 바닥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주시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환경 조성 등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 사업은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까지 주거 환경 개선과 자립 지원 인력 배치,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 거주 시설에 입소 또는 대기 중인 장애인 가운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시위에 대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대구 지역 대학원생들이 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장애학과 대학원생 모임은 이준석 대표가 줄곧 활용해온 혐오의 정치가 이제 장애 시민을 향했다며 이 대표의 무조건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하철을 타는 시민과 방해하는 장애인이라는 이분법 구도를 만들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등 공정의 파수꾼인 양 행세해온 이 대표는 혐오의 분화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의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예산 확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낙동강물로 생산한 농산물에서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고농도로 검출됐는데요. 이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형보에 갇혀 녹조 현상이 심한 탓인데 정부는 이 독성 물질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말 낙동강 하류의 물로 농사지은 쌀의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1kg당 3.18 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훨씬 독성이 강한데도 평상시에는 수질조사 항목에 포함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의 기준 또는 미국의 기준으로 치면 최대 10배에서 20배가 넘는 이제 독성 물질이 우리가 먹는 쌀, 무, 배추 모든 농작물에서 검출되었다고 봅니다. 낙동강물로 재배한 오염된 농작물은 대구와 경북 지역 학교 급식에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당국에 안전한 식자재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며 보에 가둔 물을 흘려 독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은 흘러야 되고 흐르지 않은 것은 썩게 돼 있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2차 가해자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행 중인 수질 관련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북주에 대해서 이슈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이 영역에서 농작물 영역에 대한 연구 방향을 좀 검토해가지고 농림부랑 시사처에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은 완료된 지 9년이 지났습니다. 현 정권의 4대강 재자연화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차기 정권은 4대강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녹조는 독성 물질 축적으로 농산물을 거쳐 학교 급식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신라 왕궁인 경주 월성을 둘러싼 방어시설, 해자의 정비 작업이 마무리돼 다음 달 중순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경주시와 문화재청, 경상북도는 통일신라 이후 해자가 본래 기능인 방어보다 조경적 의미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8세기를 기준으로 복원했습니다. 또 해자 용수 순환 시스템을 설치하고 탐방로와 조명 등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울진군은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유학생,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은 가정폭력과 이혼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문화 가정을 돕고 외국인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 대상은 다문화 가족과 북한 이탈 주민, 난민,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 울진군 가족센터 전화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화훼 농가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올해 1월 공급량 부족으로 잠깐 꽃값이 급등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소비 부진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경북의 화훼 농가들은 꾸준하게 선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를 서성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북 구미시 옥성면에 있는 화훼 농가입니다. 서울로 보낼 미니 델피니움 포장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첫 수확을 한 이래 벌써 세 번째 수확이지만 규모가 작아 가족 일손으로도 충분합니다. 소비자들이 연중 꾸준히 찾는 꽃이다 보니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주종을 하고 있는 하회들은 꾸준하게 시장에서 소비하는 품종들이다 보니까 가격 등락폭이 크게 없으면서도 일정 수준 가격은 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경북의 화훼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못 미치지만 품종의 다양성은 전국 최고를 자랑합니다. 거베라는 전국의 절반 이상, 리시안 셔스는 4분의 1 이상이 경북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장미나 국화처럼 다른 지역에서 대량으로 재배해 경쟁이 되지 않는 꽃은 포기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에 집중했는데 꽃 소비 패턴의 변화와도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다른 지역과 달리 농가의 숫자는 늘고 생산액의 증가 추세도 뚜렷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행사용 위주였습니다. 행사할 때 크고 화려하고 색깔이 아주 선명한 그런 꽃들 위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활용 꽃꽂이 쉽게 말해서 생활용 패턴으로 많이 바뀌어서 당장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현실에 안주했다간 자리를 뺏기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관련 기관의 판단입니다. 거베라 품목 육성 및 다른 품목에도 품목 육성에 박차를 더 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리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 화훼가 선방이 아닌 선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꽃 소비 패턴과 기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품종과 재배 기술의 끊임없는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